그리고 자율신경계요. 그 중요하다는 자율신경계는요. 이 심장을 빨리 뛰게 하거나 천천히 뛰게 하거나 그걸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그 일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젠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마젠타색으로 연결된 이 신경전달 부위 있죠. 이거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이거든요. 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에 포함되는 신경이에요. 네, 이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은 심장의 박동수를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은 이 부교감신경이 심장과 연결되는 이 부위 있죠. 이 부위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이 심장 근육세포의 수용체가 무스카린 수용체예요. 그래서 이 수용체의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신경조직과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서 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여기까지 아세틸콜린을 통해서 심장 근육까지 전달을 해요. 그럼 심장 근육 안으로 칼륨이 많이 유입되고 칼슘은 빠져나가게 돼요. 칼슘이 근육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칼륨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수축을 유지하던 그 전원이 꺼지면서 다시 이 액틴을 잡고 있던 미오신 머리가 액틴을 놔서 이 액틴 필라멘트가 밖으로 쭉 밀려나가면서 얘네가 근육이 이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심장 박동수도 느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수축을 얼마나 하느냐가 심장 박동수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수축을 더 빨리, 더 많이 할수록 심장 박동수는 늘어나는 거고요. 이완된 상태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심장 박동수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심장 근육세포를 이완 상태로 되돌리면서 심장 박동수를 낮추게 되는 거죠. 교감신경은 이 반대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라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교감신경이에요. 네, 또 교감신경도 똑같이 이 심장 근육에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요, 이게 수용체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개요. 그래서 심장에는 이제 이 교감신경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 노르에피네프린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베타1 수용체라는 게 심장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용체에서 이제 교감신경이 보낸 이 메시지 노르에피네프린을 딱 낚아채요. 그래서 알았어. 교감신경이 이제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구나. 그러면 이 심장 근육이 나트륨과 칼슘을 많이 세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칼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근육의 수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자극이 더 빈번히, 더 세게 일어나게 되면은 근육의 수축이 더 자주, 더 세게 일어나게 되겠죠.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태, 뭔가 스트레스 받는 상태이거나 긴장된 상태가 됐을 때 심장이 더 빨리, 더 세게 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심장이 이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하는 작용. 심방이 수축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공간이 이렇게 쫙 쪼그라들면서 심방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방이 수축했으면 심실이 수축할 차례죠. 심실이 딱 수축하면은 심실의 공간이 좁아지니까 이제 거기에는 혈액이 다른 문을 통과해서 다른 데로 가게 돼요. 그래서 좌심실에 있는 혈액은 어떤 문이랑 연결되느냐? 대동맥 문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제 피가 나가게 돼요. 혈액이 박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심실에 있는 혈액은요.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 폐동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폐로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온몸 폐로 들어간 그 혈액은 우심실에서 폐로 보내는 혈액은요, 사실 온몸을 돌고 들어온 혈액이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고, 이제, 산소가 거의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폐로 보냈잖아요. 그럼 폐에서 우리가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산소를 들이마시죠. 그러면은 이 산소를 다시 이 혈액 속에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얘가 돌아오는 곳이 어디냐? 좌심방. 그래서 좌심방에 쫙 짜지면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제 문이 열리면서 혈액이 좌심실로 쏙 들어가고, 그래서 산소가 빵빵하게 찬 그 혈액이 좌심실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쫙 짜질 때 대동맥의 문이 열리면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온몸을 다 돌고 이제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이랑 이산화탄소를 수거한 그 정맥혈이 들어오는 곳이 심장의 우심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우심방이 이제 근육 수축이 심장 근육 수축 신호가 와서 딱 수축이 돼서 이걸 쫙 짜면서 우심실 문이 열리면서 우심실로 그 피를 보내주면은 또 우심실에서 수축이 일어나면서 그 피가 이번엔 어디로 가요?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이 일어나면서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 이산화탄소는 배출하게 되는 그런 작용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아주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정말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게 심장이죠. 근데 이 심장이 자기 안에 있는 혈액들을요, 다 온몸에 나눠주기 위해서 쫙쫙 짜내서 다 내보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심장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 죽을 자기는 먹을 거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요? 굶어 죽잖아요. 근데 심장이 굶어 죽으면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심장도 자기가 이런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 먹을 수 있는 밥줄이 있어야 돼요. 그 밥줄이 바로 관상동맥이라는 거예요. 이 관상동맥이 코로너리 아트리라는 건데, 이게 왕관 모양처럼 생긴 혈관이라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대동맥인데요. 대동맥이랑 이렇게 대동맥에 빨대를 딱 꽂은 것 같은 이 혈관 있죠. 얘네들이 바로 관상동맥이에요. 대동맥에 이렇게 빨대를 딱 꽂고요. 여기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피를 내보낼 때요, 다 보내지 말고 놔둬줘 하면서 빨대를 쪽 빨듯이 여기서 쪽 빨아가지고 혈액을 이 심장의 근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 관상동맥들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동맥이죠. 이 관상동맥이요. 심장을 먹여 살려서 이 심장을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살아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관상동맥인 거예요.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동맥에 문제가 생겨요. 심장 근육이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심장 근육 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세포들은 산소가 부족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네, 심장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심장 근육이 산소가 부족해져서 심장 근육을 이루는 세포가 하나하나 죽어 나갈 때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흉통, 체스트 페인이고요. 이 흉통이 느껴지는 순간에 이 심장 근육의 괴사의 정도에 따라서 협심증인 경우도 있고요.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져서 여기로 이 혈액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공급되지 못해서 심장이 배고픈 상태, 허열 상태일 때가 협심증인 거고요. 여기가 아예 막혀버려가지고 먹을 거 하나도 못 줘서 이 심장 근육이 굶어서 세포가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는 상태, 괴사, 네크로시스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심근경색증이에요. 그래서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심근의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 심장 근육이 괴사,
심장 근육을 이루는 세포가 하나 둘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장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심부전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장이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넉다운 돼버리면 심장이 멎어서 죽게 되는 거죠. 심장을 이렇게 근육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 근육과 관련된 아로마 세라피의 작용 보면은 널바인 이거는 신경계 강화잖아요. 심장이 아니라 신경계와 관련된 건데요. 이게 왜 여기 있을까요? 우리 심장의 박동수를 조절하는, 심장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것 무엇이라 했죠? 자율신경계요. 네,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심장의 박동을 빠르게 하기도 하고 느려지게 하기도 하고 세게 하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 잡힌 상태일 때 이 심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게 부교감신경이 적당히 올라와줘서 쉴 새도 없이 계속 교감신경만 힘을 쓰고 있으면 심장 박동수가 계속해서 빠른 상태, 정상적인 상태보다 빠른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럼 이 심장이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우리 몸도요, 너무 많이 쓰면은 거기 고장 나잖아요. 네,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심장을 오랫동안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룬 상태로, 신경계가 균형 잡힌 상태로 건강하게 조절이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심장 근육이 아주 중요한 아로마 세라피의 작용이 널바인, 신경계 강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큘레이터리 토닉, 이거는 순환을 증진시키는 거죠.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제대로 내보낼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서큘레이터리 토닉이 심장 근육과 관련된 아로마 세라피의 중요한 작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혈관에서도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하이포텐시브, 하이폴텐시브. 혈압이 너무 높을 때 낮춰주는 거. 혈압이 너무 낮을 때 높여주는 거. 이게 혈압도 너무 높거나 낮으면은 혈액이 순환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혈액이 순환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혈액순환, 몸으로 나간 혈액이요, 제대로 돌아서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에도 심장에 또 반대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게 심장의 근육이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는데, 잘 작동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제가 심장과 아로마 세라피 부분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 혈관의 압력을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해주는 작용, 하이포텐시브, 하이퍼텐시브도 심근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중요한 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루버페이션트,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이 서큘레이터리 온몸의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작용 중에 하나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적작용이요. 어떤 부분에 혈액순환을 충분히 돌리고 싶을 때,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고 싶을 때 그쪽 부분에 일부러 발적을 유발해가지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많은 혈액이 유입되도록 해주는 게 루버페이션트 발적작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온전하게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때 이 루버페이션트 작용을 통해서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의 루버페이션트는 이 서큘레이터리 토닉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너브라인을 살펴볼게요. 신경계 기능을 강화하는 게 심근이랑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신경계 균형 회복을 통해서 근육 조직의 균형 회복, 어떤 근육 조직이요? 여기서는 심장 근육 조직이요. 심장 근육 조직의 균형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심장 근육이 더 세게, 더 빨리 뛰게 하도록 하는 거고, 부교감신경은요, 심장 근육이 천천히
그 수축작용이 조금은 진정이 되면서 이완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해서 심장의 박동수를 늦춰주는 거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도 문제지만 심장이 너무 천천히 뛰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네, 항상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우리 몸은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균형 잡힌 상태인 게 가장 좋은 상태,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심장이 딱 그 사람의 적정 상태, 그 사람의 균형 잡힌 상태로 움직일 수 있게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잡힌 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진 논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요. 관상동맥 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관상동맥, 우리 바로 앞에 봤죠. 심장 자체에다가 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동맥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제대로 혈액을 심장 근육에 보내줘야지 심장 근육이 그 심장을 펌핑하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낸 논문이에요. 네, 여기 아름다운 라벤더 밭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되게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결과적으로 이 관상동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감소시키게 되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관상동맥으로 가는 혈액이 감소한다는 거는요. 심장 근육이 필요한 산소하고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될수록 심장 근육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근육이 점점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심장 박동 조절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이 관상동맥의 혈류를 좀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수 20ml에다가 라벤더 에센셜 오일 4방울을 떨어뜨려가지고 그거를 흡입하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흡입을 한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관상동맥 혈류를 측정하는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 흡입한 이 아로마 세라피를 한 다음에요. 그 혈액 중에 콜티졸 분비가 줄어든 거예요. 콜티졸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콜티졸이 스트레스 상황에 분비가 되어가지고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관상동맥으로 가는 혈류도 줄이게 되는 건데요. 이 콜티졸의 분비를 감소시킨다는 거는 혈관이 수축되는 작용도 완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되지 않고 제 상태로 있으니까 여기로 평소에 가던 대로 혈액이 순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 관상동맥의 혈류의 흐름을 관찰하는 그 초음파 검사, 혈관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쓴 다음에 여기 관상동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상동맥의 혈액이 더 잘 공급되도록 해줘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심장 근육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구나. 그래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구나 라는 게 밝혀진 연구였어요. 그 다음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심장 근육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지금 여기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이 앱스트랙트가 이 연구의 뭐라 그러죠? 초록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연구에 대해서 쭉 요약을 해놓은 건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아로마 세라피에 적용하니까,
이게 마이오카디움, 심장 근육, 심근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MI는 심근경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근경색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심장 근육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 안티옥시던트 프로퍼티. 안티옥시던트, 이게 항산화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벤더가 이 심장근육 세포에 가서 항산화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제 근육 조직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았습니다. 골격근부터 평활근, 심근까지 그 기본 구조와 작동 기전, 생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아로마 세라피들이요, 어떤 원리로 그런 아로마 세라피, 에센셜 오일의 작용, 효과가 발휘되는 건지, 그것까지 이 해부생리와 연결해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 클래스에서는요, 결합 조직으로 여러분과 또 이 진하고 긴 시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